그래서 무역업이 좋은 이유. 그러니까 무역업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무역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래도 이거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선 품격 있는 생활입니다. 품격 있는 생활. 품격 있는 생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무역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나가서 바이어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 사람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외국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오더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만나는 게 우리의 대화의 주안점은 나한테 오더를 주는 사람, 해외 바이어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바이어들과의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라이프 사이클이나 그런 것들을 맞추게 돼 있죠. 그럼 해외 바이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현지에서 충분한 그 비즈니스 경험이 있고 그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그 셀러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고 이 사람들도 항상 외국 사람들과의 만남이 주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자기네 인생에서 그 삶이 어느 정도는 이미 그 격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상대하려면은 나 역시도 그 사람들의 그 격에 맞추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좀 좀 격이 좀 높아지죠. 그 다음에 다이나믹한 생활. 다이나믹한 생활이라는 건 무역이 국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전 세계가 어떠한 그 흐름을 갖고 움직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 무역을 하다 보면 환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환율이라는 건 뭐예요? 전 세계 흐름을 다 그 압축해서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율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란과 이라크 어떤 한 일이 벌어지는지, 중국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그럼 중국이 자기네의 위안화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 어떠한 경제를 하는지, 일본의 아베가 왜 엔화를 저렇게 살리려고 하는지, 그러한 흐름들을 다 봐야지 환율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경제 상황, 정치 상황을 보면서 그 인생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지죠. 그 다음이 잦은 해외여행. 잦은 해외여행은 뭐예요? 무역은 어차피 국내의 관계보다는 해외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한국에서 만들더라도 실제로 그걸 소비하는 지역은 외국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그 양말 공장을 했는데 양말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판다기보다는 거의 100% 수출을 했거든요. 그럼 핀란드와 독일과 미국에서 수출을 했죠. 그러면 내 물건을 소비하는 곳, 그곳에 가서 내 물건이 어떻게 팔리는지 나의 소비자들, 핀란드 사람과 독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 양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이어들과 좀 더 나은 비즈니스로 해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잦은 해외여행 합니다. 물론 해외여행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국내에서 왔다 갔다 이쪽은 좁은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다양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높은 독립 가능성입니다. 높은 독립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5천만이고 세계 경제 6대 대국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6천만 명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안에서 시장을 세분해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또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전 세계는 60억의 인구입니다. 60억. 지금 65억이라고 그러죠. 65억의 인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덩어리도 한국의 수십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과 그렇게 넓은 지역에서 60억의 인구하고 만나다 보면은 한국에서 접할 수 없는 비즈니스 기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찾게 되죠. 그래서 무역업이 좋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좋은 이유는 높은 독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다음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물론 제가 아는 것이 무역업밖에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무역업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역업이 괜찮을 뿐만 아니라 장래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역업의 장래성은 보면 고용 증가 요인과 직업에서 국제교류, 국제 간의 특화 발생이 된다는 거죠. 국제교류가 앞으로도 지금도 타이트하게 세계화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지만은 앞으로도 이 국제 간의 교류는 더 긴밀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교류가 늘어나면서 무역업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무역 분야, 세계화 추세하고 긴밀한 직업을 항공 분야, 관공 분야, 무역 분야가 있는데, 무역 분야는 무역사무원, 해외 영업, 전시기획자, 이들과 같이 전 세계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업무 수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역업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역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무역이라는 건 국가 간의 상업적인 활동이거든요. 그것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무역이 이루어지면은 각 나라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한국에서만 생산했을 때는 우리가 쌀을 한 가마밖에 소비를 못 하는데, 태국과 같이 1년에 3모작 하는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한 가마밖에 못 쓰던 것을 한 가마 반, 두 가마까지도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반도체를 잘 만들어요. 반도체. 그리고 태국은 1년에 3모작을 합니다. 3모작. 쌀 3모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쌀을 태국에서는 3모작 하다 보니까 쌀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량 생산하니까 한국에서만 소비하기에는 반도체가 너무 남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남는 반도체를 태국에 보내고 태국의 쌀을 한국으로 보내면 서로 그만큼 더 소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의 양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은, 교육을 하면은 전문화와 특화가 이루어집니다. 전문화와 특화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이 시계를 오랫동안 만들다 보면 시계를 굉장히 빨리 만들면서도 잘 만들어지죠. 잘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시계를 만들다 보면은 이것이 한 달에 10개를 만드는데 스위스 사람들은 1년에 20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국은 스위스 사람들이 잘 못 만들지만 한국에서 반도체를 잘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서로 잘 만드는 부분, 그걸 잘하는 부분을 하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스위스는 1년에 자기네만 만들었을 때는 1년에 10개밖에 못 만드는데, 그것을 한국 거하고 바꾸다고 아예 반도체 생산 부분은 안 만들고 시계만 주력하다면 10개 만든 거 30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간의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환은 각자가 소질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전념한다는 의미에서 전문화 혹은 특화를 가능해 한다. 그리고 특화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분업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비교 우위론, 절대 우위론으로 이것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역은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무역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니까 무역을 하려면 어때요? 태평양을 건너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틀린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의 장벽. 국내에서는 부산과 광주가 거래하는데 어떠한 장벽이 따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무역은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과 할 때 여러 가지 장벽이 있죠. 정치 장벽, 정치 체제의 장벽. 요즘은 이제 정치 체제는 별로 없죠. 다 자본주의, 민주주의화로 저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다 수렴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행정적인 정책의 차이에서는 사람들이 그 각 나라마다 많이 틀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민영화와 자유화로 다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산업의 어떤 특정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떠한 제품은 수입을 열심히, 수입을 잘 할 수 있게 하지만 어떠한 제품의 그 수입을 막는 그러한 정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세. 관세는 우리의 물건이 외국의 국경선을 넘을 때 그 나라에 내는 세금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관세는 과거에는 관세의 장벽이 굉장히 큰 거였었어요. 왜? 그 관세율이 높았기 때문에 50%, 100%, 200%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WTO가 나오고 세계가 자유무역으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장벽을 없애자 하면서 대표적인 수단인 관세를 낮추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100%, 200% 하던 일반적인 소비재들도 요즘은 15% 내외. 그러니까 산업재 같은 경우 자동차나 기계나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든지 그 관세율이 2%,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관세는 이미 드러나 있죠.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관세가 무역에 있어서 큰 장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관세, 각종 쿼터와 외환 배정, 차별 운임, 국산품 애용 운동 같은 거. 그 다음에 화폐. 화폐라는 거는 US 달러를 쓰는 나라, 저평 엔화를 쓰는 나라, 한국처럼 원화를 쓰는 나라. 이렇게 각 나라마다 그 통화 단위가 틀리죠. 통화 단위가 틀리니까 이것이 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그 나라의 그 구매력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화폐의 환율, 한국의 돈과 미국의 돈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것이 수시로 바뀌죠. 이것도 무역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지만 언어와 관습, 문화는 이것은 이 언어와 관습, 문화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국제무역에서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은 이처럼 국내 간의 거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하게 되죠.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다 수입은 억제하고 수출은 장려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출 지원 제도를 제공하죠. 그건 왜 그래요? 자, 수출은 부의 유입이라고 보는 겁니다. 부의 유입이라고 보고 수입은 부의 유출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천연자의 철강석을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철강석을 땅에서 캐요. 그래갖고 그것을 돈을 들여서 포스코 같은 철강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갖고 철판을 만들어. 그러면서 이럴 때 1,000원이었던 것의 가치를 이렇게 함으로써 2,000원의 가치로 만들죠. 그러면 뭐야? 여기서 나오는 이 1,000원, 이 차이 1,000원은 창출된 부가가치가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 그래서 이 한국에서 만들어 갖고 외국에 수출했을 때는 이 1,000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철판을 들여오면은 2,000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의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업의 형태를 보자면은 무역업은 무역업, 무역대리업, 수출입, 대행업이 있습니다. 무역업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가운데 있어요. 제가 무역업자예요. 무역업자면 한국의 공장에서 양말 아니면 자동차 부품을 100원에 사요. 100원에 사요. 그리고선 여기서 내 마진 30원을 붙여요. 30원을 붙여갖고 여기 130원에 팔아요. 그러면 이 30원은 나의 프로핏이죠. 그렇게
그런데 무역 대리업, 흔히 말하는 오퍼업이에요. 오퍼업. 이 오퍼업은 내가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바이어가 물건을 살 때 돈을 공장으로 직접 보내요. 생산한 자에게. 그리고 생산자도 물건을 나를 통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바이어한테 직접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얼마를 주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0원에 사요. 100원에 사. 그렇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끝나고 나서 나한테 커미션을 1% 또는 5%를 주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퍼센트가 커미션은 계약 조건이나 그 금액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건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그러니까 이 무역업, 오퍼업은 뭐예요? 내가 직접 가운데에서 이 두 사람 간의 가운데 있으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하지만 내가 물건을 직접 사거나 파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서 정보를 가지고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켜주면서 내가 나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을 오퍼업이랍니다. 요건 내가 직접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고. 그리고 수출입 대행업은 무역업자와 위탁자와 수출입 대행 계획에 따라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자기 이름으로 수출입을 대행하는 것. 무역업 등록제의 폐지로 거의 소멸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무역 세 가지 무역업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역의 직무 분야를 소개하겠습니다. 무역의 직무. 그러니까 무역 분야를 보통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는 이것을 다시 5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는 국가기업의 표준교육 과정에 의하면 2가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NCS로 하면은 NCS 일반 영업과 NCS 해외 영업 있고 NCS 수출입 관리가 있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무역 업무 분야는 해외 영업, 무역 사무원, 복합 운송 중개인이 있고 일반 NCS 일반 영업에서 NCS 수출가면 수입 영업이 있습니다. 수입 영업은 뭐야?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갖고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입 영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국내 영업이 아니라 국내 영업이에요. 해외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역의 분야에서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줘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은 뭐야? 일이 편해. 그리고 돈을 받는 사람은 그 일의 대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 영업은 해외에서 무역의 과정보다는 물건을 들여와서 이게 들여온 다음부터 국내에서 파는 과정이 더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관리. 생산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무역 직무 분야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게 해외 영업을 받아갖고 물건을 바이어의 취향에 맞게, 바이어의 요구에 맞게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장을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바이어한테 주문을 받는 것만큼 뭔가 물건을 생산할 때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로 스무스하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항상 물건을 만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생산 관리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무역의 생산 관리도 한 분야로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합 운송 중개인과 있죠. 그래서 NCS 상으로 해서 무역으로 한다면은 일반 영업, 수출입 관리가 있고 NCS 해외 영업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해외 영업, NCS 상의 증의 해외 영업은 그 회사의 제품, 상품, 서비스를 해외 고객에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 시장을 조사, 상품 분석, 해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잠재 고객을 발굴하여 거래를 제한,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고객과의 계약, 이행, 클레임 처리 및 고객 관리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NCS상 해외 영업은 뭐예요? 단순하게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까지 같이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뭐예요? 판매는 일시적인 행위지만 마케팅은 어떠한 시간의 흐름을 갖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NCS에서는 해외 영업하면은 국제 마케팅 또는 해외 마케팅, 수출 마케팅, 무역 마케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각 단위로 보면은 해외 시장 조사, 우리 물건이 팔만한 시장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해외 영업 상품 분석, 우리 물건을 그 시장에 팔만하냐.
그럼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그 물건들을, 우리 물건을 그 시장에 들어가서 팔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외 잠재 고객 불경. 현재 우리 고객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우리 물건을 팔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죠. 이걸 먼저, 보통은 이제 시장 개척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제한.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에 할 것이냐. 유통 라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해외 고객 협상. 이 해외 고객 협상과 국내 고객 협상과의 차이는 뭐예요? 일단은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간이 길다. 국내 장사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얼마에 팔게 하고, 그래, 보내줘 하면은 100개든 200개든 이미 쌓여져 있는 것 갖고 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설령 주문이라 하더라도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데, 해외에서의 수출은 뭐예요? 만드는 기간, 일단 국내 영업이